오늘은 4장 비평형 상태의 반도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B폴라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해 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서 외인성 반도체의 저수준 주입에서의 MB폴라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예제 몇 가지를 풀어서 MB폴라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하였지만 MB폴라 전송 방정식이라는 것은 전자와 양공이 내부 전기에 끌려서 서로 함께 이동하는 전송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양공에 대한 연속 방정식과 전자에 대한 연속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 식에서 라운드 2, 라운드 X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 n μn을 곱해주고요. 두 번째 식에 p μp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해줍니다. 생성과 재결합항을 보면 GN과 GP의 합이 됩니다. 이것은 전자와 양공의 생성률이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 G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결합항도 전자와 양공의 재결합항이므로 대문자 R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라운드 델타 n, 라운드 t의 이 계수항으로 전부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확산항과 드리프트항, 그 다음에 생성과 재결합항으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항의 계수를 보면 모빌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리프트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 항을 전부 확산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계수의 분자 분모에 μn, dn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에 μn, dn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 아인슈타인의 관계식에서 μn, dn은 μp, dp 이꼴 Q분의 KT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μn, dn 대신에 μp, dp를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p의 dn, dp가 됩니다. 분모의 항도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n, dn 플러스 p, dp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항의 계수는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계수를 각각 d', 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제약 조건을 적용해 보겠는데요. 저수준이 주입된 P형 반도체의 MB폴라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D'은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N항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항은 작아서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D'은 전자의 확산계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μ'은 역시 N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P, μP 약분을 하면 전자의 이동도항으로 최종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형 MB폴라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변을 살펴보면 모두 소수 캐리어 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N이라는 것은 항상 델타 P와 같았죠. 그래서 이것을 델타 P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변이 모두 전자 특성을 나타내는 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델타 N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의 MB폴라 방정식은 소수 캐리어 전자의 이동도와 확산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P형 반도체에서의 MB폴라 전송 특성은 소수 캐리어 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 식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결합항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에서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이므로 우리 재결합항을 과잉소수 캐리어 전자만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결합항은 타우 NT분의 델타 N이었죠. 그런데 델타 NT라는 것은 타우 NT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과잉소수 전자와 열평형 전자의 수명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 타우 NT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과잉소수 캐리어 전자가 양공과 만나서 재결합할 단위 시간당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수준 주입을 가정했기 때문에 P라는 것은 P 재료를 수렴한다고 했죠. 결국 이 델타 P라는 것은 매우 작은 농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P가 P0가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과잉소수 캐리어 전자가 만나는 양공은 이 과잉 양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캐리어 양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공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므로 이 재결합하는 전자의 수명 또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 NT는 소수 캐리어 전자의 수명 그냥 타우 N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앰비폴라 전송방정식을 정리하면 저수준 P형 반도체의 앰비폴라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전자의 항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준 주입 N형 반도체의 앰비폴라 방정식은 모두 양공의 항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도체에서 전자와 양공쌍이 형성되면 전송 특성은 과잉 소수 캐리어 전송 특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서 앰비폴라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N형 반도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정상 상태라 라고 한다면 시간적 변화율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송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여기가 0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캐리어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이 항들이 모두 제로가 됩니다. 이 미분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델타 P, 라운드 T는 이 항들이 제거가 되므로 G- 타우 P분의 델타 P로 이렇게 간략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고 하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은 이 항이 제거가 되므로 간략하게 이 진한 검은색으로 쓴 글씨 이 항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앰비폴라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가정했던 것이 전하 중성 조건을 가정하였습니다. 즉 과잉 캐리어의 생성은 항상 전자와 양공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과잉 소수 캐리어와 과잉 다수 캐리어는 동일하게 생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유도한 방정식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왼쪽에 해당합니다. 밴드 간 재결합과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밴드갭 내에 어떤 트랩 준위가 있어서 이러한 트랩 준위를 이용해서 생성과 재결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트랩을 통한 생성과 재결합은 델타 N과 델타 P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RSH 재결합 이론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하 중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한 앰비폴라 방정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앰비폴라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물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N형 반도체에서
빛을 쏘이고 있다고 하면 요 틈 사이로 빛이 입사가 돼서 여기서 캐리어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와 양공이 형성이 돼서 그것들이 함께 이동한다고 하였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외부에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게 됐죠. 그러면 양공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거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 양공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성과 재결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자와 양공쌍은 전개에 끌려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죠. 전자는 항상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NB폴라 전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잉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더라도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양공에 잡혀서 끌려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NB폴라 방정식이 갖고 있는 그 수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NB폴라 방정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상 요것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은 N형 반도체를 생각하자. 그림과 같이 빛이 지속적으로 입사되고 있다. 입사 지점을 x = 0이라 하고 과잉 캐리어들은 좌우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정상 상태 저수준 주입을 가정하고 거리의 함수로서 과잉 캐리어 농도를 구하고 양공의 전류 밀도를 구해보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상 상태이고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았으므로 이 NB폴라 방정식은 N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0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캐리어의 생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의 생성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캐리어가 생성이 되지만 이쪽 빛을 맞지 않는 부분은 캐리어가 생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 이쪽에서는 캐리어들이 시간에 독립적입니다.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t를 없애고 x만의 함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미분이 d제곱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0이 된다는 뜻이고 요 양공의 확산거리는 루트 양공의 확산계수와 양공의 수명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미분 방정식이죠. 우변이 0인 상수계수를 갖는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것은 요 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를 경계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x가 무한대일 때는 델타 px는 0이 되겠죠. 과잉 캐리어는 모두 소멸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LP분의 x가 무한대라고 하니까 b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px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의 경계조건은 델타 px는 바로 델타 p 제로가 되겠죠. 초기 과잉 캐리어 농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고요. 여기서 a는 바로 델타 p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 델타 px는 델타 p 제로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p분의 x. 우리 이 식도 많이 앞에서 본 식이죠. 그때는 여기가 캐리어의 수명이었죠. 요게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식은 N형 반도체에서 과잉 소수 캐리어 양공 x = 지점에서 가장 높은 농도 델타 P를 가지고 거리에 따라 지수 함수로 감소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공은 확산 길이 LP를 가지고 거리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 간다. 그리고 확산 길이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과잉소수 캐리어 양공이 재결합하여 소멸하기 전까지 확산한 평균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x가 LP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양공의 확산거리만큼 확산했을 때 과잉 캐리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면 x에다 LP를 넣으면 2의-1승이 되겠죠? 이거 앞에서도 많이 본 식이죠? 그래서 초기 과잉 캐리어 농도의 67%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양공의 확산거리만큼 확산하게 되면 재결합을 하기 때문에 67%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양공의 확산거리의 4배만큼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의-4승이 되니까 초기 과잉 캐리어 농도의 99.98%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소멸됐다는 얘기는 거의 초기 과잉 캐리어 농도가 거의 제로에 접근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양공의 확산거리의 4배만큼 진행을 하면 이 과잉 캐리어 농도는 거의 제로에 접근해서 결국 열평형 상태 양공의 농도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밀도를 구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값을 넣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LP는 다시 루트 dp 타우 p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공이 만드는 확산 전류입니다. 이 수식을 보면 N형 반도체에서 과잉 소수 캐리어 양공이 만드는 확산 전류인데 양공이 전자와 신속히 결합하고 확산 계수가 클수록 전류 밀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산거리가 길어지면 전류 밀도는 감소하죠. 확산거리가 길다는 것은 양공이 전자와 만나지 못하여 전자와의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NB-폴라 전송은 소수 캐리어의 이동 특성, 이동도, 확산계수, 확산거리, 재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반도체의 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의 이것이 특징이자 반도체의 물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